법률 서류 되게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죠? 근데요, 이 서류 뭉치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에 담긴 가장 극적인 이야기책이 되기도 합니다. 오늘 저희는 사건 번호 3028이라는 이 서류를 통해 한 사람이 어떻게 재정적인 벼랑 끝에 서게 됐고 또 어떻게 법의 도움으로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가는지 그 모든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생생하게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갈 여정의 지도인데요. 먼저 빚이라는 산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높이를 한번 실감해 보고요. 그 다음엔 그 산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속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법원의 도움으로 다시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어떻게 만드는지, 그 3년간의 여정과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풍경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? 사건 번호 3028의 주인공이 마주했던 그 재정적 위기라는 산이 도대체 얼마나 높고 가파른 산이었는지 그 규모부터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총 빚이 무려 4,139만 원입니다. 이 돈 사실 누구한테는 전세 보증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몇 년을 꼬박 모아야 만져볼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잖아요. 한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정말 버거운 액수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빚을 갚기 위해 이분이 가진 자산은 어땠을까요? 네, 고작 756만 원 정도였습니다. 이 두 숫자만 딱 놓고 봐도 상황이 정말 심각했구나 바로 느껴지시죠? 보세요. 갚아야 할 돈이 가진 돈보다 무려 5배가 넘습니다. 이건 평범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. 법률 용어로는 이걸 바로 경제적 지급 불능 상태라고 부릅니다. 아니,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걸까요?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. 이 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속을 한번 해부해보는 시간인데요. 왜냐하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. 빚이 딱 한 군데서만 생긴 게 아니었어요. 보시면 카드값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폰 요금, 급할 때 썼던 대출, 보험약관 대출, 심지어는 건강보험료에 지인한테 빌린 돈까지 정말 거미줄처럼 생활 구석구석에 빚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분이 법원에 낸 진술서를 보면요. 빚이 늘어난 이유가 흥청망청 돈을 써서가 아니었어요. 바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였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빠듯한데 설상가상으로 범죄 피해까지 입으면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게 된 거죠. 정말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. 이게 뭐냐면 꾸준한 소득은 있는데 도저히 빚을 다 갚을 능력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법원이 좋아, 그럼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 3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세요. 그러면 나머지는 없던 걸로 해줄게요.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일종의 법적인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자, 그럼 이 개인회생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,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앞으로의 3년을 좌우할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계산 과정인데요. 바로 상환 계획의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죠. 자,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법원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분의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예요. 조경일로 버는 돈이랑 기초연금을 합치니까 월 평균 한 192만 원 정도가 되네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법원이 이 돈 전부 빚 갚는 데 쓰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먼저 이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약 153만 원을 딱 빼줍니다. 그리고 남는 돈, 그러니까 매달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38만 7,212원,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네, 방금 말씀드린 이 가용소득이라는 단어, 이게 개인회생 계획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나 마찬가지예요. 당신이 번 돈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돈은 보장해 줄게. 그리고 정말 남는 돈으로만 빚을 갚아나가자. 어때요? 이 제도가 얼마나 인간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이렇게 매달 갚아나갈 돈, 즉 엔진이 정해졌으니까요.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의 구체적인 여정, 그러니까 상환 계획이 어떻게 짜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. 계획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. 그리고 꼬박 3년 뒤인 2028년 11월까지 총 36개월 동안 이어지죠. 이 3년 동안은 정말 매달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금액을 하루도 빠짐없이 갚아나가야 해요. 정말 성실함이 생명인 그런 여정인 셈입니다. 그렇게 3년간의 약속을 모두 지키고 나면 갚게 되는 돈의 총액은 약 1,394만 원입니다. 자, 처음에 빚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? 4천만 원이 넘었잖아요.
그걸 생각하면 원금의 상당 부분이 줄어든 거죠. 이 차트를 보시면 개인회생의 효과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3년 동안 열심히 갚은 돈이 원래 빚 원금의 34%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약속을 다 지키는 순간 나머지 66%의 빚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. 이걸 바로 면책이라고 해요.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한 말이 있더라고요. 마치 저 높은 산을 도저히 다 오를 수 없는 등산객에게 당신 체력에 맞는 쉬운 길로 34% 지점까지만 오세요. 그러면 정상까지 다 오른 걸로 쳐줄게요. 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다 갚지는 못했지만 갚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갚은 그 노력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. 그 길고 힘들었던 36개월의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돈을 딱 납부한 그 순간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?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3년간의 계획을 무사히 다 마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줍니다. 이게 뭐냐면 남아있던 빚 2,700만 원 이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고 땅땅땅 선언해 주는 거예요. 정말 말 그대로 지긋지긋했던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깨끗한 백지 상태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? 문제는 뭐였죠? 가진 돈보다 5배나 많은 빚. 원인은요? 안타깝게도 생활고와 사기 피해였습니다. 해결책은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고 남는 돈, 즉 가용소득으로 갚게 하는 거였죠. 그래서 나온 계획이 바로 3년 동안 원금의 34%만 갚는 플랜. 그리고 최종 결과는 남은 빚은 전부 탕감받고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.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.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두 번째 기회라는 것, 과연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나 여러분,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